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재미도 감동도 반전도 없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금리의 등락에 좀 계속 연동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에서는 PMI 부진을 굿뉴스로 받아들였던 때에 또 하락했던 금리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내내 이어졌는데 여기에 메타와 또 IBM 실적도 한 몫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소화했을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하면서 내내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1.7%의 마이너스권 전거래일 대비 이렇게 또 가져갔고 2628선에 또 종가 형성했습니다. 메이저 수급 둘 다 부재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의 또 전거래일 대비 하락권 가져갔고요. 역시나 또 메이저 수급 부재한 모습 확인되네요. 853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관과 외국인은 어느 곳에 관심을 뒀을까요? 또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이 쏠린 쪽 키워드로 좀 추려보자면 밸류업과 또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 호조 발표한 곳에 수급이 유입된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LG이노텍, 또 STI, 한화엔진,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ST까지도 키워드 안고서 가져갈 수 있는데요. 액침냉각 선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버티볼딩스가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GST가 그렇게 같이 기대감 안고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모두 다 유입됐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밸류업 관련해서 관련주 흐름도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기아의 시세 역시나 좋았고 지주사 신한지주까지도 시세 가져갔다는 점도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에도 시세가 포착된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부 IT 부품주에서도 매수 포지션이죠. 확인이 됐었는데 정말 개별 이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파운드리 시장 진출 기대감으로 성장성이 더 부각이 됐습니다. 수급과 시세 모두 다 독식을 했는데 앞으로의 추세 어떻게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전략은 또 어떻게 챙겨볼 수 있을지도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4월 중순 이후부터 좀 시장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퐁당퐁당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다 할 상승 동력이 부재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내일은 이제 PC가 발표됩니다. 이게 상승 동력을 가져가 줄지 아니면 또 다른 파국으로 가져갈 요소가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든지 간에 저희와 함께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 옥석 가리기와 또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시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AI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 AI 전력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치열하죠. 여러분들 챗 GPT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이 챗 GPT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전기의 양이 구글 검색을 이용할 때 필요한 전력의 양보다 무려 3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컴퓨터를 돌리는데도 전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각시키는 데에도 전기가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규 데이터 센터 한 개를 돌리는 데 필요한 전기의 양이 수십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과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일까요? 간밤에 샘 알트먼 CEO가 태양광 스타트업에 돈을 댄 투자자 중 한 명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총 금액이 2천만 달러더라고요. 이런 전력 전쟁으로 인해서 요즘 전력 설비, 전선, 원전, 신재생 에너지까지 정말 두루두루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저출산 정책, 선택이 아닌 필수다입니다. 총선이 끝났죠. 여야 할 것 없이 그래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출산입니다. 2월 출생아 수가 이번에 밝혀졌는데 1만 9천여 명을 기록을 하면서 동월 기준으로 봤을 때 통계 작성 시작된 이후에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혹시 놀라셨을까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무덤덤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현재 무려 22년째 초저출산 국가를 겪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는 감각 자체가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은 전 세계 어디서도 가본 적 없는 길을 정말 나홀로 뚜벅뚜벅 걷고 있다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 정부가 다음 달 초 이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는데요. 일단 올해 저출산 이 총 예산이 50조 원에 이릅니다. 전체 총 예산보다도 한 10%에서 훨씬 더 웃돈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다음 달 초 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 아가방 컴퍼니 3월 이후에는 조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 혹시 매수 기회라고 보고 선점할 때가 일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멘토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진짜 주식팀의 백강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빨간 꽃이 없어요. 항상 빨간 꽃은 우리 그 주식 시장 있잖아요. 네. 양봉이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항상 주식 시장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제가 빨간 꽃이 없더라도 여러분 주식 네. 시장에서 제가 빨간 꽃을 보일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니까 내일 또 시장 많이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혹여나 빨간 꽃이 없더라도 여러분 계좌 속에서는 꼭 빨간 꽃 필 수 있도록 네, 저희와 그럼요. 지금부터 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정말 실적 발표도 네. 줄줄이 됐는데 네. 좋게 발표된 곳도 좀 흘러내리는 종목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좀 해석 좀 전반적으로 해주실까요, 먼저? 이게 사실 제가 거의 계속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좋지 않다, 하락장이다, 뭐 조정장이 좀 지속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게 되면 국내 시장을 받기보다는 미국 시장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제가 국내 시장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우물 안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게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봐야 되는데 뭐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중요한 경제 지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 시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 큰 그림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봤을 때는 저는 사실은 사실 작년에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게 엔비디아잖아요. AI 반도체 흥행을 통해서. 근데 그 선반영이 저는 거의 다 끝난 상황이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어요. 무한정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 실적을 다 떠나서 모든 선반영이 끝난 상황이고 하락에 저는 그 초입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너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설마니 눌림목 구간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보기보다는 물론 여러분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적도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반등을 위한 초석일 뿐이지 설마 이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우리가 느꼈던 상승장의 모습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국내 거래시장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 점점 역대 최저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지금 시장을 눌림목 구간이다. 그리고 혹여라도 지금 재진입의 시기로 노리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조정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어렵고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접근을 하신다면은 최대한 정말 최단기적인 그 접근을 하셔야 되지 중장기는 얘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방망이 짧게 잡고 또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전략적인 접근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강펀치 키워드 잡고서 어떻게 더 세밀하게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가지 잡아주셨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죠. AI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 AI 전력 경쟁. 이렇게 또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 잡아주셨는데 전기 전력 어제 정말 좋았고 오늘은 네. 시장이 또 힘들다 그렇죠. 보니까 전반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또 매수 기회로 받을까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한 반등이 또 나오기도 했지만 전 그걸 다 떠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만 시장이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그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반도체 관련주에서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AI 반도체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거기 파생된 여러 섹터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종목을 공개하고 나서 내일 당장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일 올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달 뒤에 전력 설비가 움직일까요? 뭐 AI 관련주가 움직일까요?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지금 시장이 어렵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설비는 여러분들 아직 시장에 재료가 남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 상승 1파 정도의 저는 초입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얘기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AI 시대가 사실 지금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거는 새로운 AI가 도래한다 이런 이슈보다는 그 뒷면인 이슈가 더 나오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챗GPT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챗GPT를 활용하게 됐을 때 그 전력 소비량과 일반적인 검색에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소비량을 따져봤을 때 우리 아까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거의 30배 가까이 최소 10배 이상 난다고 합니다.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 기업들 또한 지금 이 전력 수요에 대한 고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제가 중요시하게 봤던 건 사실 이런 포인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인터넷에 전력 수요, 전력 설비 혹은 AI 전력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기사들과 이슈가 인터넷상으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올라왔고요. 오늘도 올라왔고요. 1시간 전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슈가 지속이 되고 그에 맞춰서 기술적 분석이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력 설비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설마니 뭐 이제 전력 설비 시작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사실 한 달 전에 제가 얘기 드려야겠지만 한 달 전엔 뵐 수가 없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력 설비 안에서 전력 설비를 보시는 걸까요? 이게 참 AI가 그렇죠. 왜냐하면 AI가 파생된 쪽이 네. 전기 설비 맞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슈도 나왔지만 그렇죠. AI 아버지죠. 이 샘 올트먼이 네네. 또 태양광 쪽에 그렇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슈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봐야 할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많죠. 늘 멘토님이 강조해 주시는 건 네. 그래 많다. 근데 네. 알겠는데 시장이 바라보는 거 봐라.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너네 맞습니다. 늦는다. 늘 이렇게 말씀해 네네. 주시잖아요. 그럼 시장이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그 강한 상승을 보고 있는 게 그 태양광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구리 쪽도 그렇죠. 그렇고요. 구리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뭐 앵커님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항상 그 이슈를 저는 조미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이자 조미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최근에 시장에서 SDN이 움직이고 대명에너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SDN 기업 자체나 대명에너지 기업 자체를 공부하면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SDN하고 대명에너지가 올라간 그 이유만 알면 된다. 그 이유는 알겠지만 지금 최근에 태양광 쪽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뭐 중국 업체, 태양광 패널 업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분들은 중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에 얼마나 관세를 부과할 건지 뭐 270%까지 얘기 나오는데 270%면 그 기업이 어떤 악재가 그거를 공부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중국 태양광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의 조미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그 관련된 태양광 관련주들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우리는 뭘 고민해야 돼요? 뭘 고민해야 돼요?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언제 들어가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괜히 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뭐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시황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정말 단기적으로 방망이 짧게 진입을 하되 이슈가 살아있냐, 즉 조미료가 재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냐 이거를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 이 전력 설비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뭐 구리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구리 관련주 2구 산업이라는 종목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원전 관련주를 준비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 이게 사실은 항상 얘기 드리지만 테마가 돌고 도는 순환의 시장이 분명히 열리긴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전력 설비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없고 이 구리 관련주라든가 태양광 관련주가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파생되는 또 다른 재료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게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다음 주나 아니면 내일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원전 관련주도 집중을 하되 중요한 건 내일 당장 집중해야 되죠. 내일. 원전은 올라갈 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일 당장 올라가야 되고 월요일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집중해야 되냐를 봤을 때는 전력 설비를 집중해야 된다. 만약 이게 아니면 종목 저는 매일 굉장히 많이 드릴 겁니다. 아침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장이 끝났고 마치 지금 뭐 저보고 눈 감고 내일 시장 맞추라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시장이 멈췄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내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 월요일날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것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해서 전력 설비 관련 집중해야 된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전력 설비 쪽도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봐야 된다. 네, 단기로 봐야 됩니다. 오. 무조건 단기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쪽 네. 종목들이 무거운 종목들이 꽤 네, 많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도 단기로 봐야 된다. 그런데도 단기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얘기 드리지만 이 뭐 지금 시황을 볼 때가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 잘 느끼셔야 되는데 그냥 팩트만 얘기 드릴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시장의 거래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말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가뭄을 넘어서서 극심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되게 단순하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재료도 너무 좋고 지금 시기적으로 전력 설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실제로 뭐 대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장세가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라고요.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 여러분들 수급 현황을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을 체크해 본 적 있으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몰리는 수급이 몰리는 섹터는 너무나 한정적이 손가락에 꼽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수급조차도 갑자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반도체 전력 설비 지금 핫하다는 여러 섹터들의 종목군들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고점에 물리시는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왜 갑자기 수급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경제 지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예상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라고요.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거래 대금만 보시라. 거래 대금. 우리 증시에 코스피 얼마나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지 10조도 안 되는 자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올라가냐고. 어떻게 안 된다니까요. 연일 수급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혼자 지금 뭐 100억 부자세 아니시잖아요. 뭐 키키아 인력 갖다 뭐 종목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아무리 해봐야 날고 겨봐야 제가 말씀드렸는데 큰 물 있잖아요. 큰 물결이 멈췄는데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설마니 지금 대형주가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안 움직이고 손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 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정말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 단기적으로. 일주일이요? 아니요. 3일 아니요. 1시간 보셔야 된다고. 1시간. 아셨죠? 지금 멘토님이 절대 화나신 게 아니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수급 흐름을 또 시장 걱정을 해주시면서 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또 수익률도 걱정을 해주신다라는 부분을 또 감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또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종목으로 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정말 진심으로 또 계속해서 엄선해서 또 다음 순서에서 저희가 종목 전략 세워드릴 거거든요. 여기 안에서 강펀치 키워드 첫 번째로 다뤄본 건 전력입니다. 근데 이게 이슈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는 조미료로 사용할 뿐 이 요리를 언제 먹어야 될까? 그게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확하게 먹어야 될 타이밍 저희가 잡아드릴 거니까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펀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저출생 정책, 선택 아닌 필수 이렇게 또 잡아주셨네요. 이거야말로 정말 단기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그렇죠. 키워드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멘토님. 사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동안 몇 번 언급을 맞아요. 했었어요. 몇 번 언급했었는데요. 왜 다시 제가 갑자기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생뚱맞으실 거예요. 갑자기 저출산 얘기를 하니까. 일단 뭐 출산율이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역대 최저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란 거 알고 있죠. 굳이 내용 설명 안 할게요.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목 하나를 얘기해 볼까요? 꿈비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꿈비라는 종목이 있는데 저출산 관련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저출산 관련주 하게 되면 여러 종목들이 떠오르게 되죠. 뭐 꿈비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뭐 삼성 출판사 여러 그 저출산 관련주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시장은 섹터의 변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2등주하고 3등주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은 간단해요. 꿈비가 움직이기 때문에 2등주, 3등주인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삼성 출판사가 움직이는 확률이 높다.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대장주가 매번 바뀌잖아요. 매번 왜 바뀌죠. 이번엔 대장주가 꿈비인가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혹은 뭐 삼성 출판사의 차트의 모습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흡사한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크게 상승하고 그다음에 현재 굉장히 큰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건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이런 포인트가 되겠죠.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는 것과 예전에 3등 예를 들어 이겁니다. 1등주, 2등주, 3등주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항상 공부하고 배웠던 거는 1등주를 공략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1등주를 공략에 실패한 개인 투자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1등주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과도 똑같습니다. 대신 반대로 3등주는 3등주였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이 1등주보다는 당연히 적겠죠. 즉 매물대가 여러분들 매물대가 3등주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다시 얘기 드리면 올리기가 뭐가 쉬울까요? 올라가기가. 당연히 3등주가 더 쉬운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거래대금 자체가 메말랐습니다. 우리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뭐죠? 상승한 원리가 매수세가 몰려야 올라간다잖아요. 매도세가 몰리면 내려간다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꿈비는 여러분들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그만큼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바뀐 것 뿐이에요. 다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하나의 섹터군이 대장주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2등주, 3등주도 곧 따라간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 뭐 한 번 대장주는 영원한 대장주다. 바뀌었어요, 패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 아니고요. 바뀌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 해볼까요? 제가 이따 오늘 저희 진짜 주식팀에서 공개한 흥구석유라는 종목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흥구석유는 유가 관련 대장주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석유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대장주가 한국석유로 바뀌었죠. 마치 제가 얘기 들었던 1등주와 3등주가 교체가 되는 순간이 이번에 중동 분쟁 때 바뀐 겁니다. 왜냐? 흥구석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물려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석유는 관심을 덜 받았기 때문에 특별 수급이 들어와도 올리기가 매우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 변하고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고요.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제가 자제하면서 쓰고 있는데 정말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시장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패턴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좀 줄어든 시장이기 때문에 또 얘기 드립니다. 선입견 갖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한번 대장이니까 나는 대장 올라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대장주가 움직이니까 이 2등주, 3등주도 그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우, 좋습니다. 저출생 안에서 대장주가 영원하지 않고 사실 이 저출생 관련 테마는 테마주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대장주가 바뀌었었습니다. 더 드러났던 쪽인데 지금은 꿈비가 대장주다 말씀해 주셨고 이제 2등주, 3등주 안에서 또 대장주가 바뀔 것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뀔 대장주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전략 저희가 잠시 후에 세워드릴 거거든요. 다음 순서에서 오늘 짚어본 강펀치 키워드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목으로 압축해 드릴 거니까 계속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3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피로틱스 여전히 편입 불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GST 어제 6%대 넘게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버티브의 후실적에 국내 액침 냉각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편입하고 나서 손실 구간에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전석 멘토님 포트폴리오 살펴볼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 어제 3% 넘게 시원한 강세 보여줬는데 오늘 그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편입 불발되어 있는 상태네요. 자, 그리고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아가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가 12만 원인데 11만 6,600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더 무섭습니다. 6거래를 연속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더 챙겨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편입이 됐는데 1분기에 고선가 선박 매출 확대 플러스 알파로 고환율 수혜까지 받아가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지만 주가의 흐름은 5%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운수대통팀 박재원 멘토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막판 들어서 쭉 끌어올려지는 모습이었는데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8%대 하락 마감이 된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진짜 주식팀 살펴보도록 할게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달성 후에 지금도 여전히 수익 구간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손절가를 딱 터치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종목이나 비어 있고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목표가 달성 손절가 터치된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전략이 어떻게 될지 신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공개가 될 테니까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영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3장 팍스탁의 진짜 주식팀 백강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더 세세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포트폴리오 속에 활약했던 종목들 볼게요. 멘토님 이야기 나눠주셨던 흥구석유 먼저 볼까요? 7% 넘게 또 수익 담아주시면서 목표가까지 달성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추가 전략 갖고 계세요? 네, 일단 흥구석유 모습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목표가는 상향을 할 겁니다. 17,000원으로 상향을 할 건데요. 근데 대장주 바뀌었다 네. 하셨는데도 목표가 상향 조정하세요? 이게 대장주가 얘기 드리지만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중요한 거는 한국석유가 사실 단일가에 진입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단일가에 들어가는 종목을 또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흥구석유를 대신 공개했던 것 같고요. 뭐 흥구석유가 힘이 약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거의 뭐 한국석유하고 비교했을 때 흥구석유 또한 여전히 강한 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오. 충분히 수익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흥구석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뭐 중동 분쟁이라든가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중요시하게 봤던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4월 19일 날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중동 분쟁의 심화 리스크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사일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이후의 흐름이겠죠. 많은 분들이 항상 기대했습니다. 이날 무려 28% 상한가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다음날 그 기대는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무려 개파락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을 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를 없습니다. 굳이 말하게 되면 뭐 속보가 오보였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뭐 휴전을 했다. 이런 오보들이 나오고 사실 악재하고 호재가 난립하게 되면서 시장이 이슈를 받을지언정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을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게 이건 얘기 드려볼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날 개파락을 한 이유는 뭐냐면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한 개인들의 저는 강력한 매물대, 즉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휩소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동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휴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점점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이 이슈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28% 올라갔던 종목이 개파락을 하게 되면 보통은 어떤 심리를 갖게 되냐면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슈도 어떤 게 났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휴전할 것이다. 더 이상 확전되지 않는다라는 이슈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종목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되나요? 보통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가장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매도세가 강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내려가야죠. 그러면 이 다음날의 주가는 실망 매물로 인해서 보통은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하락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켰어요. 심지어 지키고 상승을 다시 한번 시켜버립니다. 무려 13%나요. 제가 눈여겨봤던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분봉으로 볼까요? 더 무섭게 느껴질 겁니다. 보세요. 오. 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라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진입을 하실 건가요? 아니요. 절대. 절대 못합니다. 절대. 이거는 누구나 다 10명 중에 10명한테 물어봐도 설마니 흥구석유에 대한 직접적인 수급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매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강력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 건데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또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겠죠? 왜 상승하는 걸까요? 왜 상승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다음 날까지 보고 오늘까지 보고 얘기 드려볼게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쌍바닥의 모습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정확하게 쌍바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제가 그려볼게요. 제가 그려보면 정확하게 보일 텐데 이게 쌍바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머지않아서 주가가 강한 양봉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쌍바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되게 불안정해 보이고 뭔가 하락의 전초 증상이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니요, 정확히 느낍니다. 지금은 강력한 개인들을 털기 위한 휩소 구간이었다. 얼마나 악랄한지 보세요. 목요일 날, 즉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6%까지 올리고 다시 빼는 거 보세요. 그리고 자리 지키는 거 보세요. 그리고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됩니다. 23일 날 강력하게 올리고 다시 빼버리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지금 방송이나 비속을 못 써서 그렇지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든 털어내려고 저는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는데 국제유가 정확하게 90달러 바로 아래에서 80달러 중후반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까요? 중동 분쟁이 지금 이슈가 나오는 것처럼 정말 휴전이 된다면 국제유가 이미 땅바닥을 치고 내려갔다니까요. 80달러 깨고 이미 내려갔다니까. 여러분들 정보가 더 빠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근데 왜 아직도 움직여요? 왜 아직도 계속 90달러 도전하고 있어요? 안 끝났어요. 그리고 정확히 주가가 얘기해 줍니다. 끝나지 않았다. 그건 감사한데 유지하기로 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요리가 거의 완성되기 직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미료를 좀 추가한다면 더 맛있어지는 게 요리잖아요. 저는 이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주라고 보지 않아요. 감산에 대한 이야기는 즉 조미료일 뿐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중동 분쟁 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든가 이게 될 수도 있고 될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전히 지금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하신다고 네. 했는데요. 네, 어디까지 맞습니다. 상향할까요? 17,000원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7,000원 이상까지도 저는 보고 있는데 조금 오. 시장이 너무나 불안정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1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추가로 설정해 주신 목표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푸른저축은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를 잠깐 터치를 하고 아, 그리고 네. 탁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꼭 전략을 다시 세워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푸른저축은행 참 엄밀히 말하게 되면 흥그석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요. 참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좀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푸른저축은행이라든가 지금 뭐 제주은행 그리고 금융 관련주들 여러 관련주들 보게 되면 시세가 점점 분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뭐 제주은행이라든가 푸른저축은행은 움직이지 않을 뿐인데 저는 시황적인 얘기는 사실 간단히 드리자면 지금 뭐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가 바로 눈앞에 두고 있죠, 미국에. 근데 중요한 거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좋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그런 알 수 없는 시황적인 얘기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 드려볼게요. 푸른저축은행의 모습을 좀 봤을 때 지금까지 보게 되면 16일 날 이후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보시면 19일 날에는 8% 상승 이후에 급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 날도 5% 급락. 계속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매집봉이라고 항상 제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꼭 매집봉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최저점 바닥 구간에서 피레침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져야 매집봉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여러분들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으로 봤을 때 이 화면만 보시면 이게 지금 보세요. 상승과 조정이 나왔고 거래량 터졌다. 상승과 조정이 나왔고 거래량 터졌다. 그럼 그렇게 따지게 되면 5분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엄청 터졌으니까 이게 매집봉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매집봉 아니고 그냥 거래량 없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정확하게 얘기 드립니다. 지금 매집을 즉 개인들을 털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들의 털기라는 건 여러분들 꼭 상승을 시켰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흥구석유처럼 갑자기 개파락을 시키는 것만이 꼭 개인들을 털기 위한 휩소 구간이 아닙니다. 휩소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다만 푸른저축은행은 전통적인 개인 털기 구간을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지금 누구나 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금융 관련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익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쉬운 패턴을 주기보다는 고난이도의 패턴을 구사하는 것뿐이지 해서 푸른저축은행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금리나 기대감이 또 계속 축소돼 가면서 위축감이 또 들고 있죠. 그래서 푸른저축은행 관련해서 또 전략 잡아주셨었는데, 그럼 이 종목은 추후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유지하는 푸른저축은행 같은 걸로? 경우는 아니면? 유지로 가겠습니다. 유지로 갈 것 같고요. 차후의 변동사항은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주셨던 가격 전략은 또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리뷰 맞춰보도록 하고요. 지금 3개의 종목이 포트폴리오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두 자리가 남아 있어요, 네, 멘토님. 맞습니다. 두 자리 채워주실까요, 오늘? 네, 빨리 좀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첫 번째 공개하는 종목은 아까 처음에 공개했듯이 대한전선이라는 첫 번째 기업이고요. 강펀치에서. 네, 네. 맞습니다. 대한전선의 기업 개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케이블 산업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전선 기업이다. 사실 이름이 다죠.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밀도가 현재 4에서 6kW인데 AI 시대가 돌아옴에 따라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전력의 수요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 좀 알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전력 밀도에 비해서 10배가 차이 나는 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또 중요하겠죠. 기존의 전선에서는 사실 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공급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이 교체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한전선은 올해 미국에서만 무려 2천억 원에 달하는 이 전선 교체 사업에 대해서 누적 수주 기록을 달성했다.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해요. 지금 뭐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을 움직일 것이다.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이게 답니다. 이것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빨리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일단 대한전선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일봉상의 모습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흥부석유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지금 고점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지금 오늘만 해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시간 외에서 지금 약간의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즉 어떤 걸 얘기 드리고 싶었었냐면 제일 제가 중요시하게 다 봤던 포인트가 4월 5일 날입니다. 4월 5일 날 여러분들 무려 7,8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이자 뭐 하락하는 원리, 기본적인 원리는 거래가 많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즉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만큼 이 대한전선에 대한 기업의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고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바로 4월 5일 날 그 증거로 나타나죠. 무려 7,800억입니다. 7,800억. 여러분들 지금같이 메마르고 메마른 시장 속에서 1조 가까운 금액이 터졌다는 것은 그 종목은 힘이 엄청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누군가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올라가지 않나요? 여러분들 때문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여러분들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겁니다. 패턴을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의 모습은 특정 박스권에서 여러분의 물량을 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보세요. 보실까요? 4월 15일 날 전고점을 돌파해 놓고도 그 다음날 개파락하는 거 보이세요? 마이너스 12%나 하락을 시켜버립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 음봉에 여러분들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틴다니까요. 근데 보시면 누가 버텨요? 왜 자꾸 심지어 올려요? 그럼 또 여러분들 희망 가질 거 아니에요. 역시 끝나지 않았어. 대한전선 올라가겠지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안 올라간다니까요. 다시 내려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나 했는데도 매도 안 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늘 얘기 드려요. 손절하시라고. 그럼 이렇게 안 움직인다니까요. 손절 필수라고 몇 번 말씀드립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상승이 나오기 그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또 패턴 하나 그려볼까요? 제가 늘 좋아하던 만약에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어떤 패턴이에요? 뭐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W자 반등이잖아요. W자 반등이 여러분들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 W자 반등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수급이라도
속일 수가 없는 패턴이 바로 이 W자 반등입니다. 이거는 전통적일 수밖에 없고 속일 수가 없는 패턴이 바로 W자 패턴입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현재 가격이 12,300원으로 오늘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진입가는 12,100원입니다. 정확하게 박스권 하단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가볼게요. 1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5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름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AI 시장 성장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또 계속 뭐 수건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정도죠. 또 주목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 보시죠. 매수가 12,100원, 목표가 13,000원, 손절 라인은 11,5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네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항상 아쉽죠?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고요. 제가 간단하게 아까 얘기 드려볼게요. 제가 꿈비 얘기 처음에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꿈비의 모습을. 꿈비는 한번 상승하고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가방 컴퍼니 볼까요? 쌍봉을 그렸어요. 쌍봉. 무려 2번이나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다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꿈비가 먼저 움직였고 그러면 아가방과 혹은 그 외에 출생 이 관련주들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4,660원으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다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처음 양봉이 강하게 양봉이 나왔던 날짜가 바로 1월 3일인데요. 올해 1월 3일입니다. 이날 1,400억이 터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시작했던 가격대가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죠.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이거는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긴 얘기가 될 수 있어서 많이 못 드리지만 특정 수급들은요. 여러분들처럼 물량을 남겨놔요.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매도하지 않고 자기가 처음에 진입했던 물량을 남겨놓기도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단가 맞추려면 물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극소량은 남겨두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특정 수급이 처음에 움직였었던 그 강력하고 움직였었던 중요한 가격대가 바로 현재 가격대랑 비슷하다는 거죠. 즉 4,500원대다. 그래서 처음 진입가는 여러분들 4,5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000원 좀 짧게 잡았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뭐 4,350원 이 정도만 잡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꿈비 이후에 또 움직일 대장격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출생 관련주로 아가방 컴퍼니 두 번째 편입 종목으로 주셨네요. 일단 가격 밴드는 매수가가 4,500원,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4,350원 이렇게 주셨습니다. 복잡하고 긴 얘기 지금은 못 드린다 말씀하셨는데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거든요. QR코드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 함께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종목 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는 대한전선이고 두 번째는 아가방 컴퍼니인데 지금 시장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고 수급의 돈 흐름도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런 흐름도 다 쫓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신규 편입 종목까지 가져와 주셨으니까 멘토님과 함께 가격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멘토님과 또 인사를 해봐야 되는데 멘토님 네. 지금 순위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종목 가져와 주신 걸까요? 그렇죠.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여러분을 매일 못 보는 게 아쉬워요. 좀 매일 매일 못 보면 보는 게. 아침마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제 옆에서 있었으면 아침마다 볼 수 수익을 있는 제가 들을 수 방법도 있는데 QR코드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랑 얘기 많이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침마다 늘 보면서 또 가격 전략, 또 시장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